안녕하세요. 자, 우리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순서로 만들 거야, 표지. 자, 20주차는 난초인데 넘겨봐, 한 장. 매주 표지가 다른 건 이제 공부할 마음이 좀 들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자, 한 장 딱 넘겨서 처음 머리 글을 읽어주고, 연어다, 연어. 어른을 위한 동화책인데 안도현의 연어는 한 번쯤 꼭 읽어볼만 한 작품이야. 그 앞에 2페이지도 바뀌었어. 뭐가 이 올해 걸로 난이도 조사를 다시 한 내용이 있어서 지난주 거하고 많이 달라졌을 거야. 강좌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졌다. 2015년 6월까지 조사한 거야. 최근에 게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2페이지로 가면은 일단 적어 보세요. 그 김관식의 거산어 두 번째 작품은 수능 특강 B형 거야. 2번 문제가 지금 가장 어려운 걸로 나와. 2번, 7번. 2번, 7번. 2번에다가 별표 1. 잘 찾아야 된다. 3번도 원래는 다른 반에서는 낯선 시라서 그런지 별표 3이나 별표 4 이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별표 한 9까지. 그래서 3번도 별표 쳐놔. 그 다음에 5번이 없다라는 게 좀 신기한데 이 학생들이 5번 문제도 이렇게 딱 적어도 3번하고 5번에다가 이 5번만 해도 어떤 반은 별표 2, 어떤 반은 별표 3. A형 반에서 오히려 막 별표 3 이랬어. 이게 A형을 겨냥해서 낸 문제야. 5번 문제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필살기도 해주면서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306 A형, B형 공통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고전시가 시집살이 노래하고 송미인곡이야. 그 다음에 윤호영의 수필, 봄 이게 나왔지. 그리고 이제 9월 조사해 보니까 9월은 고전 시간은 똑같아. 안민영의 매화사가 나왔고 이근삼의 원고지 극이 나왔어. 요게 이제 반영이 어떻게 됐냐면 2014 AB 공통이죠. AB 공통은 고전시가 시조 세 편하고 상춘곡이 나왔고 이상의 권태라는 수필이 나왔으니까 일단 6월 평가원의 형식을 존중한 거야. 이게 6월 9월 중에 이건 재작년의 일이야. 이건 적어놔. 5번 문제 위에다가. 작년에 일어난 일은 AB 공통이 현대소설이다. 올해톱 이야기가 5문제 11점으로 나왔어. 그리고 9월에 일어난 일이 고전소설이었다. 고전소설 유충열전이 역시 5문제 11점으로 나왔다. 자, 이거 6월 9월 반영된 게 2015 AB 공통이 무영탑이었죠. 현대소설. 그래서 역시 작년에도 6월 평가원 형식을 존중해줬다. 자,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올해 2015년 6월 평가원 AB 공통이 현대시가 2편이 나온 게 A형은 처음 있는 일이야.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1주차에서 20주차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단독 현대시 문제보다는 2편 내지 3편이 결합한 걸로 주로 진행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들어 A형 학생들은 선생님 A형은 한 편만 나오는데 왜 이렇게 2편, 3편짜리 계속 하십니까? 이런 항의도 받았지만 어쨌거나 9월은 아직 안 나왔지만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의 형태로 추측하건대. 자, 그리고 극문학이 나왔어요. 이강백의 결혼이 나왔지, 극문학이. 그래서 올해 수능은 형식은, 자, 2016 수능을 예측하자. 2016 수능은 일단 AB 공통으로 현대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야. 그 2편. 그러니까 A형 학생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A형 학생들도 이렇게 시 2편, 3편 묶어서 출제하는 거를 이거 A형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해준다. 알겠지? 현대시 2편이 고은의 성묘는 AB 공통이야. 인터넷 수능에 있는 작품인데 서정주의 외할머니 디안 텐마루는 2004 수능에 나온 작품이었거든. 그래서 한 편은 EBS 밖에서 분명히 나올 건데 그게 작년 수능에도 EBS 밖에서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가 나왔듯이 역대 수능 평가원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이 올해도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수필보다는 극문학에 치중하기 바란다. 극문학 제대로 해놔. 그리고 현대시 2편씩 결합된 거를 내 것으로. 자, 이건 잘 적어. 어쨌거나
그 6월, 9월 평가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수능을 예측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디 보도를 봤나? 내가 어떤 지금 고득점 면제가 나왔기는 나왔어, EBS 교재가. 근데 그거를 올해는 평가원에서 감수한 게 아니야.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꼭 풀어볼 필요가 없다고, 학교에서도 안 할 거라고. 그런데 수능 완성이 나올 때가 됐는데 한 달 미뤄졌단 말이야, EBS 측에서. 수능 완성이 왜 안 나왔는지 추측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수능 완성 교재가 지금 벌써 나왔어야 됐는데 안 나온 이유는 EBS 측에서도 이런 걸 살펴보겠지, 그지? 연구를 나름대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6월 평가원을 딱 봤는데 모든 수능 완성 A형 교재에 현대시가 한 편밖에 없었던 거야. 선생님이 추측하기를. 그러면 효과적인 수능 대비가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EBS 수능 완성에 A형 교재에 현대시가 한 편씩밖에 없었을 거라고. 그거는 이제 수능 특강 교재나 인수 교재도 마찬가지거든. A형은 무조건 시 한 편 이러고 말았단 말이야. 그러면 6월 평가원식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두 편이 나와서 결합돼서 그 5번과 같은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야. 5번이나 뭐 1번이나 등등. 그래서 한 달 미뤄졌어요. 출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지금 아주 다양한 실험을 하잖아. 수필 고전시가가 AB 공통으로 나올 때가 있고, 고전시가 극으로 나올 때가 있고, 현대소설, 고전소설.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시가 AB 공통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올해 6월에 처음으로 진행이 되었던 시험이니까 딱 판에 박은 듯한 그런 시험은 아니고, 분명히 올해 여러분들은 6월 난도 자체는 그대로 따라올 필요는 없고, 6월 난이도는 너무 쉬웠으니까 형식은 존중해 줘야 한다. 그래서 현대시가 이렇게 그 겹쳐 있는 것도 A형 학생도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2번, 3번, 5번 정도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 책을 좀 빨리 살펴보면 저 뒤에 7쪽 가봐. 7쪽에다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이런 거야. 여기 써진 게 어려운 문제고, 평균 13점 넘으면 1등급은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상위권 반은 평균이 15점 넘은 반도 있고 10점 겨우 넘은 반도 많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2점 정도가 전체 평균인 것 같아. 좀 수준이 있다고 봐야겠지. 7페이지에 98점 1등급이라고 적어. 요게 2011년 9월 평가원이야. 넘겨봐. 4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이때 당시는 이게 듣기 문제였지. 자, 근데 지금 4번, 5번 두 문제짜리니까 현재의 화법 문제로 봐도 무방한데, 이게 방송이 일회성을 갖고 있잖아. 그 당시에 선생님이 서초메가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니까, 자, 방송이 한 번 나와. 그러면 학생들은 빨리 4번 갔다 5번 갔다 4번 갔다 5번 갔다 한단 말이야. 미리 읽어야 되는데 4번 갔다 5번 갔다 하다가 하고 지나가 버려. 그래서 이게 최고 난도였어. 그 당시. 별표 1이야. 4번이.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1109 평가원이다. 12번 별표 9인데 요거는 2014 수능에도 평가원에도 계속 응용돼.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여러분들 그 보기를 아예 제대로 공부를 해버려. 보기. 12번 보기 자체를 별표 쳐. 보기 1. 그래서 예문까지, 예시까지도 정확히 알아둬야 돼. 이거는 2014 B형에도 그대로 나왔으니까. 자, 넘겨서 현대소설이나 비문학 넘어가고 14쪽에 23번 문제가 데카르트 좌표계야.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얘들아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데 뭐 이 Z축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G 3차원으로.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한테 좀 유리한 거야. 이렇게 뭐 하여간 Z축이 있다. 근데 요것도 문과 학생들도 제시문에서 철저히 끌어당기면 답이 정확히 나오게 돼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야. 넘겨. 27번 문제가 별표 4인데 사전적 의미 문제는 지금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다, 배제하다, 모방하다, 교란하다, 수시로 일어난다, 수시. 수시 모집이라는 그 원서 접수 때문에 가장 많이 틀린 문제야, 요거. 27번 별표 4. 자, 넘겨봐. 현대시가 있고요. 경제제시문이다. 35번이 별표 3이야. 36번이 별표 8이다. 19쪽으로 가면 이제 수필하고 고전시가가 결합된 형태인데 작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B형 시험지 같은 경우는. 자, 2015 B형은 관동별곡하고 유활라상기가 나왔으니까 요 형태는 국어 영역으로 바뀌었어도 여전히 유효한 거야. 2015 B형 형태죠. 단 그 나작품 작자미상 된동어미 화전가는
수특 A형에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A형 학생들도 잘 봐줘야 되고. 얘들아 그 다작품 뭐야? 이왕의 도산 12곡이지? 이거 작년 6월에 나왔어. 1406 B형이라고 적어. 근데 지금 1406 B형은 3년 만에 그냥 출제된 거야. 3년 지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1406 B형 도산 12곡 다시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2, 3년 전 것도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도록 해. 자, 21쪽에 서유형의 용미단기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목요일 날 평가원 보기 전날 수요일 반에서는 수요일 날 수업을 해줬었어. 이 평가원 그 무렵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나온 건데 가서 45번이나 46번을 틀려오더라고 학생들이. 왜 틀려? 흥분해서 틀려 일단. 어제 공부한 거잖아 이렇게 되거든. 당연한 건데 운이지만. 자, 45번 별표 6, 46번 별표 5야.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요거야. 요거 마무리 필살기야. 그러니까 적중이든 적중이 아니든 모든 답은 제시문에서 다 끌어올 수 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그리고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한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 이 평가원 전날 뭐 교육청 전날 하여간 운 좋게 적중하기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건 운이야. 넘겨 22쪽에 이제 48번이나 49번이 별표 90이야. 지난주에 자 시즌 4는 지금 마무리 필살기를 바로 하라고 그랬다. 지난주에 2011년 6월 평가원도 98 1등급이야. 2011년 9월 평가원도 98 1등급이야. 자, 한 문제를 틀리면 2등급으로 추락해. 3점짜리 하나를 틀리면. 그러면 야 얘들아 6월도 1등급 9월도 1등급이다. 그럼 학생들에게 이게 진지한 자세로 국어 공부를 하겠냐 안 하겠냐? 안 한다고. 그리고 수능 가서 이제 비트겐슈타인 때문에 초토화되는 거예요. 2012가 94 1등급입니다. 그래서 3번 중에 한 번은 분명히 어려운데 올해가 지금 요 짝이니까 9월도 이 짝이 나오면 수능 가서는 당연히 어려워지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흐름을 좀 잘 봐두도록 한다. 그 다음에 1206은 6월에 94였어. 차라리 6월이 어려웠던 거지. 9월이 98이고 수능도 98이야. 2013 수능은. 그러니까 한 번은 어렵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 94 1등급이면 어려운 게 원래는 아닌데 요렇게 나오고 갑자기 어려워지면 확 체감 온도가 올라가. 자, 23쪽 1등급 컷 98, 2등급 컷 9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로 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마무리 필살기 책 있는 사람은 몇 페이지를 펴냐? 마무리 필살기 있는 친구들은 31쪽. 요 책 31쪽을 이번 주에 바로 가서 공부를 하라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 본인이 더 잘할 거야. 정답이 명쾌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마무리 필살기를 꼭 해놔. 이게 이제 내 생애 최고의 점수가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를 통해서 나와. 지금 너희들이 사탐 2과목까지 해서 400점 만점에 350점 정도가 나온다. 근데 실제로 수능장에 가면 485, 490이 나올 수 있는 건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야. 그런 학생들도 꽤 많으니까 마무리 필살기를 국어를 먼저 완성을 해두라고 그랬습니다. 쭉 넘겨 31쪽까지가 뭐 해설이 좀 길지 않죠. 쉬워서 그래. 32쪽가 자 볼펜 들고 빨리빨리 체크하자. 안주, 안목, 압권, 애련, 애상. 32쪽 오른쪽 애수, 애환, 야노스, 약관이다. 약관 20세야. 자 오른쪽 33쪽에 양성소, 어법, 어조, 어휘. 33쪽 오른쪽 언어유희, 언중, 엄정하다, 여론, 여파. 자 늦게 일어난 여파로 학교에 지각했다. 여파 있어. 34쪽 가자. 왕우장상 속담에 왕우장상에 시가 있나? 시가 따로 있나? 만민평등 사상이죠. 그 밑에 외손뼉이 울야에다가 고장난명이라고 적어놔. 고장난명이라. 이것도 공부를 그때그때 해. 사전적 뜻풀이 문제가 늘 나오니까. 외손뼉이 못 운다. 한 다리로 못 가요. 고장난명이다. 우물안 개구리, 정저지와 좌정관천. 지난주에 우리 공부한 게 이관규천이야. 이관규천. 19주차에 했습니다. 이관규천.
우물안 개구리를 얘기한다. 이광교천.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요것도 이게 2006년 6월 평가원 56번에서는 조금 어렵게 나왔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다야. 근데 이제 요게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라는 속담하고 0606 평가원 56번이 60문제인데 이 문열의 금시조에서 나왔거든. 근데 1번이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고 3번에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라는 속담이 나왔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자, 기본이 없는 학생이 바로 실력으로 건너뛰었을 때 이 단계라든가 실력 단계 순서가 말이 안 되는 경우를 얘기하잖아.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시간에 쫓긴 학생들이 이게 56번 정도 되니까 시간이 쫓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을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 5번까지 다 읽어보지를 않고. 왜 그러냐면 우물안 개구리도 아니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도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다. 또는 이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인데 1번이 만약에 요게 그 당시 문제에서 3번이 없었으면 1번이 답이겠지만 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속담은 3번이었다고. 여기는 이제 순서가 있죠. 만약 3번이 없으면 1번이 차선책이겠지만 3번이 더 정확한 이 단계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담 문제나 뭐 언어 영역에서 항상 최선책을 찾는다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조심해도 같이 적어도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가 정답이었었고 이게 없었어야 그 다음 1번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야.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에다 뜻 또 하나 적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다. 연목구어의 뜻도 있어. 나무의 인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는 없거든. 자, 그 다음 저 밑에 울며 겨자 먹기. 자, 오른쪽에 한자성어 일취월장 굉장히 좋은 뜻이죠. 일취월장. 꼭 그 환골탈태랑 같이 알아도. 환골탈태가 아니야. 탈태야. 이걸 퇴라고 적는 녀석들이 있다, 있기는. 그 다음 괄목상대 같은 뜻이야, 거의. 여름방학 지나서 국어 영역의 신으로 바뀔 수도 있다. 환골탈태, 괄목상대, 일취월장이라고 해. 일파만파, 일필휘지, 일패도직, 임기응변, 입신양명, 자가당착, 저 밑에 자강불식, 자격지심, 자린고비, 자수성가, 자승자박, 자업자득. 자, 35쪽으로 이동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저 밑에 이승문밖에 저승이다. 일각이 삼추 같다. 자, 석달, 가을달처럼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임도 보고 뽕도 딴다. 입술에 침이나 바르지. 이런 속담이 있고 오른쪽에 자중질환, 자화자찬, 작심삼일, 장삼이사. 장삼이사 감나물려 동이 오고 장조지몽. 요게 이제 1506 B형 올해 그 장자 인문제시문에서 나온 거야. 꿈속에 나비가 되었다. 나비가 다시 장자가 되었다. 제자가인 체크. 고전소설의 주인공들은 대체로 제자가인들이다. 적막강산, 적반하장, 적수공권. 자, 맨손 맨주먹이야. 적수공권 알아두어. 아주 가난하다 이 뜻이고 전광석화, 전대미문. 자, 동의어 미정유, 파천왕 있죠. 전무후무, 전원이 장차 무성해지려고 한다. 논밭과 동산이 황무지로 변하고 있다. 36쪽 풀어서 공부해두고 37쪽부터는 19주차 지난주에 복습했겠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고. 자, 그 다음 38쪽 39쪽 오른쪽 위로 가봐. 그 여름에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목표 달성 장학금 이걸 신청할 수 있게끔 한다고. 물론 이제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에 한해서야. 여름에 이제 국영수나 뭐 사탐, 과탐, 뭐 논술을 들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듣는 학생들이 목표를 3가지를 설정하게 되어 있어. 내가 이 대학, 이 학과를 꼭 하겠다.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합격을 하면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목표 달성 장학금은 400만 원이야. 400만 원. 작은 돈 아니야. 여러분들이 수능 끝나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는 것도 좋아. 시급 5,580원인가 그렇지. 법정 시급이. 한 달 내내 일해도 400만 원 안 나와. 두 달 내내 일해도 안 나올 거야. 이게 큰 돈이야. 굉장히. 그래서 일거양득이 되는 거야. 일단 목표를 이루어서 너무 좋죠. 두 번째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으면 훨씬 좋은데 그 선생님 수강생들이 매년 두세 명씩 돼요.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도전해. 여름부터 해서. 알겠지? 근데 여기 써놓은 거를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여 박지현 학생은 이제 아마 인터넷 강의로 쭉 들으면서 저기 강남매가 쪽 대치동 쪽으로 와서 수업을 들었어. 현장에서 추석 특강이랑. 그렇긴 한데 인강을 이제 주로 듣다가 뒤에 가봐 40쪽에 그 언어 영역 공부 방법 이런 건 읽어보면서 내 걸로 빨리 만드는 게 좋아. 40쪽 봐라. 언어 영역. 무엇보다 지문을 100% 이해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밑줄 그 근거 있는 자신감. 아까 내가 손들라고 했던 애들이 있지. 평균 이상 나왔는데 1등급을 못 받은 학생은 자신감이 먼저 필요해. 자, 이 자신감이 먼저야. 그리고 근거. 요거는 이제 국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자, 무조건 근거를 찾아야 돼. 다만 이제 여기서는 그 논란거리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수능장에 가서 1번에서 45번까지 다 읽고 제시문이 다 이해될 것 같지. 근데 수능장에서는 이해 못하는 제시문도 의외로 많다. 떨리고 시간이 촉박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니까 이론상 봐봐. 제시문을 100% 이해하면 문제는 저절로 풀려. 그런데 제시문 100% 이해하고 싶으니까 독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제로 수능날 당일날 제시문이 100% 이해가 안 될 때가 의외로 많다는 거야. 재수하러 온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EBS를 달달달달달달 내워도 제시문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 그러면 망해야 되느냐 그 시험. 아니다라는 거지. 반드시 여기 나온 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이게 근거야. 평소 요 습관이 필요한 거다. 평소 이 습관이 필요해. 저 밑에 밑줄 그어진데 봐봐. 이규환 선생님 말씀대로 사지선다. 문제로 씹어먹는 방법. 선택지를 씹어먹어라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라면 기출문제를 몇 번씩 볼 텐데 항상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선지 하나하나 문제 하나하나 곱씹으며 풀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탄탄한 국어 실력을 위해서는 자 1학년 2학년 동안 수능에 나오는 용어 개념어를 완전히 잡아둘 것. 관조같이 많이 본 개념어인데도 그 뜻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학생들이 적다라는 거야. 이 말은 복습을 철저히 하자 얘기야. 결과적으로 적어도 복습을 철저히 하자. 여러분들 그 맨 처음에 수능 마인드 세우기부터 했잖아. 거기에 수능 용어 어휘도 있어. 지금 그 우리가 저 앞에서 32, 33쪽에 수능 용어 어휘가 수능 마인드 세우기부터 했던 거야. 그래서 40쪽까지 나머지도 다 읽어. 거기 수학, 영어, 사탐, 제2의 국어, 논술, 수시 전략, 면접 등등 있다고. 자, 그리고 바로 마무리 필사기까지 꼭 해주기를 바란다. 이해됐죠? 자, 앞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부가 안 될 때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힘이 돼. 굉장히 힘이 되고 슬럼프를 이겨. 그 대치동에 재수생한 녀석이 좀 슬럼프가 심해서 산을 데리고 갔어 내가. 그래서 산에서 엄청나게 극기 훈련을 시켰더니 공부가 가장 쉬워요 선생님 이러면서 공부가 가장 쉬워 사실은. 자 돌아가자. 2페이지 앞으로 가. 김관식의 거산호라는 작품이다. 봅니다.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자 장거리야. 속세지 속세. 장거리. 장거리를 등지고. 자 속세야 속세. 저작거리지 저작거리. 속세 저작거리다.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산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 장거리하고 산은 대조적 이미지야. 장거리하고 산.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 자 사람 세모꼴 쳐야겠네. 사람 세모꼴 치고 산을 또 동그라미를 쳐야겠다. 산을 동그라미를 쳐야겠다.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산을 지향합니다. 사람은 맨날 변에 쌓지만 태고로부터 풀어온 산이 아니냐. 대조적 이미지가 있어. 자, 사람들은 변화가 극심하다야. 사람들은 변화가 극심하다. 근데 청산은 그대로야. 청산. 대비. 우리 19주차에 만은사 기억나지? 꽃은 그대로 피어. 봄이 오면 또 피고 또 피고. 그래서 꽃은 그대로야. 자연의 불변성. 그런데 사람들은 매번 바뀌죠. 인생살이의 가변성이야. 변화무쌍하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자, 장수하는 데다가 보석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자, 산의 속성은 겸손하고 고요하고 너그럽다. 관용이 있는 산.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서 본래부터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의 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다. 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그 다음에 관조하는 대상이야. 이런 게 관조죠. 마음에 눈을 뜨고 본질을 바라보다. 저거 관조. 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자세, 화자가 관조하는 대상. 자, 태고로부터 푸르러온 산이 아니냐. 청산은 어찌하여 영원히 푸르르며. 자, 이왕의 도산 12곡에도 있어. 관습적인 상징이야. 산이 지닌 불변의 속성을 푸르러온 산이 아니냐.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자, 관조. 마음의 눈을 뜨고 본질을 본 거야. 산은 어렸을 때 본 산이나 늙어서 본 산, 그러니까 뭐 소나무나 잣나무, 대나무가 있는 산은 항상 푸르죠. 사실은. 태고로부터 푸르러온 산이야. 자, 불변의 속성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의 덕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히리니. 죽어서 산에 가서 묻힌다.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전생애에 걸쳐서. 자,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힐 것이다. 산과 함께한 삶을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 산의 품 안에서, 의인법이죠. 의인법이다. 산의 품 안에서 자라났어. 거기에 가서 묻힐 것이다.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달이 놓는 산. 자, 아라이 우뚝하게 솟아있는 모양이야.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자, 영탄적으로 그리운 산아. 내 품이 나의 고향이다. 그리운 산아. 미역취 한 이파리 싱긋한 산내 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역설적인 표현이야.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친화의 대상인 산에 대한 그리움. 역설적인 표현이죠. 산에 살면서 당신이,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역설적인 제목이죠. 유시와의 시집인데,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같은 전기를 그리며 산다. 산과 더불어 산을 그리며 살고 싶다. 주제가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이야. 산에 대한 그리움과 자연의 동화가 있습니다. 자, 노장의 무의사상에 가까운 경지. 노장사상, 무의자연. 자, 여러분들이 그 2번 문제에 1번 선택지를 잘 읽어보면 일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얘들아, 그 종결 어미라는 것은, 어미잖아. 문법 용어로. 종결 어미는 동사나 형용사로 끝나야 돼. 그런데 여기 지금 종결 어미를 보면 태고로부터 푸르러온 산이 아니냐.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산이 아니냐. 그리운 산아. 그리며 산다. 그러니까 종결 어미 부분을 보면 반복이 없어요. 가시에는. 이해되지? 종결 어미가 아니라 복을 갖고도 자랑하는 겸허한 산. 명사형 종결이지. 아라이 뻗쳐 있어 달이 놓는 산. 명사형 종결은 여운을 준다. 여운. 여기는 명사형 종결만 있어. 즉 2번에 1번으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많은데,
일정한 종결 의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가 가는 안 돼. 가는 안 된다라는 걸 정확히 알아둘 것.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한 건 맞아. 5번에. 그리고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0%죠. 맞지? 얘들아 2번에 5로 간 친구들 손 들어봐. 2번에 5로 간 친구들 높이 들어. 야, 놀라운 문제네. 이 새끼들 봐라. 반성해야겠다. 그지? 배운 대로 풀어라. 배운 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0%. 지금 이렇게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 못 했겠지? 어디로 간 거야? 자, 이번에 1로 갔다 손들어. 1. 1이 있고. 그러면 2로 갔겠지. 2 손들어. 2. 오, 예. 전부 다 2네. 이가 사물의 속성을, 산의 속성을 나열했어요. 근데 다양한 관점은 아니죠. 사물의 속성을 나열했다고 할 수도 있어. 자, 산의 속성. 적어봐. 산의 속성. 그런데 여기 관점은 딱 하나잖아. 산에서 살고 싶다. 주제가 딱 그거잖아. 산의 덕을 배우며 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소망이야. 산의 장단점 이런 게 아니라고. 산의 속성을 쭉 얘기를 했는데 다양한 관점에서 산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고. 긍정적 관점이야 전부 다. 인간과 대비되는 산, 긍정적 관점이야. 다양한 관점은 적어도 이제 2가지 이상의 관점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일관되게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북창을 열었다. 그래서 산에서 살고 싶다. 산의 덕을 배우고 싶다. 이런 거지. 다작품 가겠습니다. 성해꽃은 2014 예비수능 B형에 이미 출제가 됐고 2014 예비수능 B형에 작년 재작년에도 더 근데 다 EBS에 있었고 작년에 최두석의 낡은 집이 B형에 출제가 됐죠. 그리고 저 뒤에 1109 평가원 여기에도 최두석 시인의 시가 등장한다. 저 뒤에 노래와 이야기 17쪽의 다작품이야. 최두석. 최근에 많이 나왔네.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성해꽃이죠. 엄동 혹한일수록. 엄동 혹한 세목골 쳐. 선연이 피는 성해꽃. 자, 꽃이 필 때가 아니지. 엄동 혹한은. 그래서 이게 대비적인 속성이 있다는 거야. 대조적 이미지가 있어. 너무너무 추워. 꽃이 절대로 피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때 피어나는 꽃이 있네. 성해꽃. 자,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고 봐야 돼. 엄동혹한일수록 오히려 선연이 피는 성해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성해꽃은 저 앞에 시즌 1, 2에서 했어. 시즌 2에서인가 한번 나왔던 작품이야. 처녀총각은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 아주 귀한 단어야. 총각처녀라고 안 해 일반적으로. 어버이날처럼 엄마 아빠처럼 드물게 아주 드물게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숙녀신사 여러분이라고 안 해. 절대로. 신사 숙녀 여러분. 가부장제적 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남성을 앞세운다고. 그래서 이 처녀총각이라는 어휘는 잘 기억해도 아주 드물게 여성을 앞세우는 어순이야. 처녀총각 아이열은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서민들이죠. 새벽 시내버스 창에 핀 성해꽃은 추운 겨울이라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서민들의 삶의 숨결이다.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근데 엄동혹한이라는 그 아주 추운 배경이라고.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알이 하나 섬세하고도 밑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차가운 아름다움이야. 서민들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보여지죠. 아름다운 삶의 숨결이고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세목골 실업자가 있으니까 추우면 안 좋겠지. 보일러가 얼어버리면 더 안 좋을 거고. 막막한 한숨이던가 세목골.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동그라미. 자, 막막한 한숨의 속성과 여기 엄동혹한이라는 배경에 오히려 찬연이 피는 성해꽃이 있고 막막한 한숨도 있어. 그런데 이건 또 한편으로 정열의 숨결이야. 대조적 이미지가 있다고. 똑같은 성해꽃인데
막막한 한숨이든가 정열의 숨결이든가 서민들의 삶의 열정이야. 얘들아, 그 2번에 1번 일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건 부분적으로 나에 있어요. 종결부가 여기 딱 막막한 한숨이든가 정열의 숨결이든가 여기에만 있어. 종결 어미의 반복이. 알겠지? 서리적으로 반복이 되죠.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버랩 장면이야. 장면 전환이 있다.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함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장면 전환. 초췌한 친구의 모습. 세목골쳐 면회마저 금지되었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된 거야. 모순된 현실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있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면회마저 금지된 이 엄동옥한이라는 시대 배경이 있어요. 3번 문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풀었다라고 한다면 3번에 3번 보기와 나 모두 성의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 절망적인 사회 현실이 일단 나에는 있습니다. 나 작품에는 있다고 봐야 돼. 면회마저 금지되어 있는 상태니까. 자, 가작품 나작품 받고 이제 다를 좀 보도록 하자.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의 편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녁에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집니다. 자, 역설이죠.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가 시적 화자야. 아침에 높이 오릅니다. 자,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를 하려면 높은 고층으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내려오죠. 이게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뜨고는 아침에 해가 집니다. 역설적 표현이라고 적어. 자, 화자의 처지. 저녁에 내려오고 아침에 높이 올라서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다. 해가 지는 아침에 유리산을 오르며, 자, 유리산은 고층 빌딩 유리창이야. 나는 바라봅니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 있네. 깊고 깊은 산 아래 계곡에 햇살이 퍼지는 광경을. 자,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다. 해가 뜨는 저녁엔 유리산을 내려오며 나는 또 바라봅니다. 행위가 반복되죠. 깊고 깊은 저 아래 계곡에 해가 지고 석양에 물든 소녀가 붉은 얼굴을 쳐드는 것을. 화자와 세상 사이의 단절이다.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이야. 반대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야.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자, 빌딩 안은 세상이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 빌딩 밖. 자, 유리창 닫기에 방이 또 있죠. 이윽고 두 개의 밤이 오면 나는 한 마리 풍뎅이가 됩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의 유리창문에 달라붙었다가 당신들은 빌딩 안의 사람들이야. 자, 유리창문 세모꼴쳐 단절 분리의 현실이다. 그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합니다. 자, 소통을 시도하죠. 들어가려 합니다. 창문을 열면 그러나 또 창문, 다시 열면 또 창문, 창문, 창문. 자, 계속해서 창문만 있어. 소통의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밤새도록 창문을 여닫지만 창문만 있고 방 한 칸 없는 사람들이 산 아래 계곡엔 가득 잠들어 있습니다.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밤새도록 닦아도 닦이지 않는 창문.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창문.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두꺼워지는 큰 고래잠. 나는 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저녁엔 해가 뜨고 아침엔 해가 지는 곳, 사람들과 유리된 곳, 격리된 곳이야. 그 높은 곳에서 나는 당신들의 창문을 닦으며 삽니다. 그 고층 빌딩에는 또 저녁에 창문 닦는 작업을 하는 곳들이 있어.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 말고 사무실에 일하고 있을 때 말고 아예 저녁에.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불분명한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저녁에 창문을 닦으러 오르고 아침에는 이제 창문을 다 닦고 내려온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도 돼.
자, 고층 빌딩 유리창 닦기에 편지는 타인과의 소통을 갈망하는 자세가 있다. 저녁 작업을 할 때가 많아. 자, 1번 문제 일단 제시문 보도록 하자. 창문 안쪽 공간이 있고 창이 있고 창문 바깥쪽 공간이 있는데 1번의 1 가와나의 화자는 다와 달리 창의 안쪽 공간에 있습니다. 적절하네요. 창의 안쪽 공간에서 북창을 열어서 산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버스 차창 안에서 성의꽃을 본다. 그런데 다작품은 사람들이 있는 곳과 단절된 곳 바깥에 있는 거지. 가의 바깥쪽 공간은 나다와 달리 자, 사회현실 X의 자연이죠. 청산이죠. 자연산. 3번 나의 창은 가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물이다. 가죠. 가의 창은 창밖의 공간인 산과 소통한다. 가에 가깝다. 4번 나의 화자는 가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가죠. 역시 가의 화자 산속으로 산을 보면서 살고 싶어한다. 3, 4 묶어 가로 고쳐야 돼. 5 가나의 창은 다와 달리 창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그랬어. 창의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 나죠. 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그랬으니까 바깥쪽 공간에 있는 대상이 형상화되고 있습니다. 자, 친구 1번은 쉽게 1번이야. 2번이 가장 어렵네. 별표 1 일정한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요거는 이제 나의 부분적으로 있고 사물의 속성, 산의 속성이 있는데 다양한 관점은 틀렸다. 3번 반어적 표현 없다. X에 4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의 점층적 고조도 X 해야겠습니다. 대조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요. 3번 문제에다가 저거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3번 문제에다 저거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자, 다작품 보자.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든 새벽이야. 문정희의 성의 꽃은 인터넷 수능 B형에 있습니다. 인수 B라고 적으면 돼. 거산호는 수특 B고. 무심히 커튼을 젖히다 보면 유리창에 피어난 아니 이런 황홀한 꿈을 보았나? 황홀한 꿈 동그라미. 자, 비유야. 성의 꽃을 황홀한 꿈, 니르바나의 꽃 등등으로 비유한다. 세상과 나 사이에 밤새 누가 이런 투명한 꽃 동그라미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들녘의 꽃들을 쫓아 제빛깔을 감추고 씨앗 속에 깊이 숨죽이고 있을 때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열반의 꽃이죠. 니르바나의 꽃 동그라미. 이내 꽃이 집니다. 이내 쓰러지다는 순간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3번에 2번 성의 꽃의 순간성이야. 성의 꽃의 강인한 속성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 추운 겨울의 새벽이다.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던 새벽이야. 이내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을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 누가 새겨 놓았을까? 누가 투명한 꽃을 피워 놓으셨을까? 누가 새겨 놓았을까? 의문형 진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얇고 날카로운 유리창에 누가 새겨 놓았을까까지 추운 겨울 새벽녘 창가에서 성의 꽃을 발견하고 황홀해하는 모습이야. 여기 구행까지다. 일행에서 구행까지. 하긴 사람도 그렇지. 저거 유추적용. 사람의 유추적용에 결국은 문학은 가치 있는 인생체험의 기록이야. 사람도 그렇지.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서지. 자연 속에서 발견한 질서를 인간사의 원리로 전환해서 유추적용. 성의 꽃의 속성에서 사람의 삶을 유추한 거야. 따라서 추위가 칼날처럼 다가던 새벽에 이 황홀한 꿈, 니르바나의 꽃,
이게 성의꽃이듯이 사람들도 밤새서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여러분들이 밤새서 공부한다거나 예술가는 밤새서 예술활동을 한다거나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선다. 인간사의 유추적용. 새하얀 신부 앞에 붉고 푸른 색깔들 입 다물듯이 들녘의 꽃들 모두 제 향기를 씨앗 속에 깊이 감추고 있을 때 어둠이 스며드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누가 저토록 슬픈 향기를 새기셨을까? 슬픈 향기도 동그라미죠. 한 방울의 물로 쓰러지는 밑줄. 한 방울의 물로 쓰러지는. 자, 소멸을 앞둔 찰나적 속성을 지닌 존재. 찰나적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아름다움이다. 성의꽃의 숙명이죠.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안 비애의 꽃송이들. 비애의 꽃송이들 동그라미죠. 추운 겨울 성의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사의 진실이야. 인간의 삶이란 결국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성의꽃의 비유어들 황홀한 꿈, 투명한 꽃, 니르바나의 꽃, 슬픈 향기, 비애의 꽃송이야. 여러분들 그 겨울에 성의가 잔뜩 낀 그 차가 투명하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뜨거운 물 갖다 부으면 그냥 바로 성의꽃 사라진다고. 투명해지는 거지. 자, 성의꽃, 추운 겨울 성의꽃을 통해 발견하는 인간사의 진실이다. 성의의 모습을 인간의 삶에 유추적용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성의꽃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상징적 시어를 통해서 성의꽃이죠, 성의꽃. 자, 그래서 마지막 자연 속에서 발견한 섭리를 인간사의 원리로 전환한 게 10, 11, 12행이고 마지막 단락에다가 적으세요. 아름다운 성의꽃은 오랜 고통과 슬픔이 지난 후 얻게 되는 새로운 희망이다. 새로운 희망이다. 자, 그래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이 지나면 희망찬 미래가 온다. 성의꽃처럼 우리도 밤을 새워서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거나 밤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가장 눈부신 부드러운 꿈을 갖고 있는 거야. 사람들은 성의꽃이다. 자, 3번 답 3번에 1번, 3번을 묶어. 공통점이야. 보기와 나 모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라고 봐야겠다. 공통점 3번 보기와 나 성의꽃의 아름다운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번 나와 달리 보기에는 성의꽃의 순간성이 부각되어 있죠. 순간성. 자, 인에 쓰러지는 니르바나의 꽃, 요게 순간성이고 한 방울 물로 쓰러지는 불가해안 비애의 꽃송이들이야. 1번, 3번 공통점, 2번은 보기에만 있습니다. 5번 보기와는 달리 나에서는 성의꽃을 보면서 특정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죠.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4번이 답이네. 보기와 나 모두 성의꽃을 통해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절망적 사회 현실은 나에만 있습니다. 자, 4번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창문을 열려고 하는 것은 의지인데 반복적 행위를 통해 그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이건 100%야. 시각적 이미지. 자, 색채의 이미지는 선명하다.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는 1506 A형 31번 고전시가 청각적 이미지, AB 공통 41번. 자, 색채, 선명한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중에 색깔이 나오면 색채 이미지야. 3. 화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면서 시상전개. 나가 나오죠.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4. 예찬적 어조가 틀렸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면서 창문이 열리기를 바란다. 예찬적 어조 X.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는 건 100%지만 예찬적 어조는 아니다. 5번 역설적 표현을 통해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저녁에는 해가 뜨고 아침에는 해가 집니다. (4번) 답을 4로 해주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한 문제만 있는데 그 오세영의 등산하고 인수 A형에 있어. 인터넷 수능 A형. 박제3의 흥부 부부상은
인수 B형에 있어. 인터넷 수능 B형에 있다. 5번 문제 어렵다. 포괄적인 거를 잘 찾아야 되는 문제야. 자위를 타고 오른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자, 등산을 하고 있는데 암벽 등산이다. 암벽 등산. 오세영의 시는 2013년도에 김수영의 폭포랑 함께 출제가 됐습니다. 자, 산을 오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야. 고난, 갈등의 삶을 오르고 있다. 가팔은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가팔은 수험생의 시기를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팔은 삶을 살고 있다. 확고한 가장 철저한 믿음도 한때는 흔들린다. 자, 믿음, 정상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믿음 일터인데 한때는 흔들립니다. 어느 누구나 삶에서 갈등의 순간이 있다는 거야. 한때는 갈등이나 방황을 할 수 있어요. 갈등이나 방황의 시기가 있어. 누구나. 사춘기가 중2인가? 요즘은 중1인가 중2인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해. 그 어린 중학생들도. 괜히 반발하고 싶고 반항하고 싶은 거지. 고난 갈등의 삶이다. 흔들리는 생애의 중량. 암벽 세모골쳐. 암벽을 더듬는다. 힘든 상황이죠.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빛 동그라미 쳐. 여기도 대조적 이미지가 있어. 빛하고 저 뒤에 무명, 어둠이 나온다고. 무명. 빛을 찾아서 조금씩 움직인다. 빛은 시적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이라고 적어. 정상, 깨달음, 진실 또는 본질이야. 정상, 해탈, 진실, 본질, 깨달음 같은 거야. 조금씩 움직인다. 결코 쉬지 않는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 세모골쳐. 어둠이죠. 진리에 도달하지 못한 무지의 상태. 어둠이야. 어둠. 어둠. 무지의 상태. 어둠과 무지. 없을무 발글명이야. 무지. 무지의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배워가는 거지. 벌레처럼 시적 화자를 비유했어. 무명의 벌레처럼 무명을 더듬는다. 제목은 등산이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는다. 자, 함부로 욕심내지 않는다야. 정상이 힘들다. 이 과정. 100점이 어디까지냐? 나 지금 90점인데 참 힘들다. 함부로 올려다보지 않고 꿈은 있지만 빛을 찾지만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70점 대도 있었어. 내 인생에서 80점 대도 있었을 것이고. 자,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야. 함부로 내려다보지도 않는다. 함부로 올려다보지도 않는다. 욕심내지도 않는다. 무시하지도 않는다. 진지함과 신중한 자세. 신중함이야. 벼랑에 뜨는 별이나 피는 꽃이나 이슬이나. 벼랑 세모골쳐. 지금 암벽을 더듬으면서 벼랑에 있어요. 벼랑에 뜨는 별, 피는 꽃, 이슬.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깨달음.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할 수 없는 대상은 별, 꽃, 이슬이야. 자, 벼랑에 뜨는 별, 꽃, 이슬은 화려하지만 금방 사라지는 존재야. 결국 세상의 유혹이나 욕망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필요하구나.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이다. 소유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 이강백의 결혼하고 비슷해. 자, 무소유의 삶이야. 결국 1506 AB 공통. 이강백의 결혼. 삶은 무소유. 빌린 거야. 잠시. 다만 가까이 할 수 있을 뿐인 거야. 내 것이 아니다. 조심스럽게 암벽을 더듬으며 암벽 세목을 가까이 접근한다. 행복이라든가 불행 같은 것은 생각지 않는다. 자, 인간적인 세속적인 어떤 감정, 행복 생각지 않는다. 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최선을 다하겠다. 발붙일 곳을 찾고 풀포기에 매달리면서 자, 정상에 오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풀포기에 매달린다. 다만 가까이 갈 뿐이다. 자, 정상에 도달하는 그 결과보다는 도달하는 과정,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도달해가는 과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자, 무명은 눈에 안 보여. 추상적인 거야. 밝음이 없는 거야. 근데 더듬어간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구체적 상황, 등산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에 대해서 생각한다. 이미지 대립이 있다. 여기서 빛은 정상, 해탈의 경지, 본질, 진리야. 어둠은 무명이야.
절벽, 암벽, 벼랑이야. 무명의 상태. 주제 정리에 등산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의미. 삶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이 있는 작품이다. 진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5번에 1번은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 4번 가보자. 5번에 1번은 나 작품이야 사실은. 2번 유한한 삶에서 오는 허망함은 인생 무상인데 허망함 X하고 인생 무상은 없어 가나다 모두. 3.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있죠. 4.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이 있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 될 수 있다. 가를 읽어본 결과.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세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없습니다. 자, 나 작품은 그래도 친숙하죠. 요건 0209 평가원에도 출제된 작품이야. 흥부 부부상이야.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박덩이는 가난한 삶을 상징해. 박속을 긁어서 박속을 긁어서 국이나 끓여 먹어야지.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권유의 어조야. 권유의 어조. 웃음의 물살이다. 안문지족이죠. 금이 문제이겠느냐, 황금벼이 사기 문제이겠느냐. 서리 적어줘. 자, 서리법이야. 금이 문제겠느냐, 물질적인 풍요, 황금벼이삭, 세목골처, 그게 문제이겠느냐. 부부 사이의 사랑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문제. 국어사전을 찾으면 문제야,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수능은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래서 문제는 소중하다 뜻이 있어. 그것이 확실히 소중하다. 단정 적어줘. 자, 1년에 얘들아 흥부 부부상 1년에 권유의 어조, 서리 적어줘, 단정 적어줘. 가난하지만 욕심 없고 소박한 태도가 중요하다.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낙천적인 성격이죠. 손발 다른 처지끼리. 자, 고달픈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어주던 거울면들아. 거울면 동그라미. 부부는 서로 닮아요. 웃다가 서로 불쌍해 서로 구슬을 나누었으리. 자, 연민의 눈물을 같이 흘려줘. 비참한 현실 상황이다. 그러다 금시 절로 얼굴에 온 구슬까지를 서로 부끄리며 자, 눈물조차도 부끄러워한다. 흥부부부의 사랑이죠. 먼 물살에 가다가 소스라쳐 반짝이듯 서로 소스라쳐 보너스 물살 동그라미. 보너스 물살을 지었다고 헤아려 보라. 권유의 어조야. 진정한 자, 사랑으로 눈물을 극복한 진정한 웃음인데 보너스 물살이야. 그것이 확실히 소중하다. 가난한 삶을 진정한 사랑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부간의 사랑과 행복이야. 현대적으로 변용했어. 부부애입니다. 다로 가자. 바닷가 햇빛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습한 세목골 더럽혀진 간 동그라미 쳐. 간은 인간의 양심, 본질, 존엄성이야. 뭐 쓸개 빠진 놈 이런 욕도 있잖아. 그 다음에 간이 없는 사람도 있다. 간을 펴서 말리우자. 양심, 존엄성을 회복하자. 간을 펴서 말리우자야. 코카서스 산중에서 도망해온 토끼처럼 화자와 동일시된 대상이야. 토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간을 지키자 빗줄. 생명, 양심, 존엄성을 지키자야.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 동그라미. 자, 정신적인 자아야. 정신적인 자아라고 봐야 돼. 독수리야 와서 뜯어먹어라. 시름 없이. 양심을 지키기 위한 내적 고통이야. 내적인 고통.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유해야지. 너 동그라미. 독수리죠. 정신을 살찌우기 위해 육체를 희생하겠다. 나 무기력한 육체적인 나야. 나는 야유여야지. 그러나 시상전환. 거북이야. 거북이 세목골쳐.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거북이는 유혹하는 존재니까 시대 배경 고려해. 일제치야. 일제야.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일제의 유혹.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짓. 여기에 안 떨어진다고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어요.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연민의 정서가 있고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끝없는 고통을 감내하는 프로메테우스야. 자기 희생의 각오가 있다. 여기 살신성인
속죄양 의식이라고 적으면 돼. 속죄양 의식. 현실적 고난 극복의 의지, 희생 의지가 있는 시야. 1번 현재의 처지를 수용하는 자세는 나의, 흥보 부부는 가난한 삶을 수용합니다. 사랑으로 극복하려고 하죠. 2번은 인생 무상이야. 유한한 삶에서 오는 허망함은. 3번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 정답. 가는 인생을 등산에 비유하면서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노력한다. 나 가난을 사랑으로 극복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다 현실적인 고난을 극복하고 양심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다. 간을 지키고 싶다. 3번 답. 4. 인생에 대한 깨달음의 과정은 가. 등산을 통해서 삶에 대해 깨닫고자 한다. 5번 세태에 대한 부정적인 식 세모꼴. 용궁의 유혹이죠.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현실 일제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A형 학생들도 5번 문제를 이번에는 공부를 해둬야 되겠다. 자, 일단 6월 평가원의 형식으로 우리가 또 노력을 좀 해줘야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2번, 5번, 3번 정도네. 어려운 문제가 뒤에도 많이 있네요. 칠판 지우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